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에서 새 모녀 빌라 500채 사건, 무슨 내용인지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새 모녀가 개인인데 500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갔던 전세입자가 보증금이 다 떼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 모녀가 바지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건축주가 있고요,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있고, 이 분양만 하는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분양을 보통 맡기는 경우가 있고, 건축주가 직접 어떤 고용을 해서 뭐 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분양 대행사에서는 이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여러 형태로 또 이런 어떤 매물을 공유하면서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보통 갭 투자라고 하면, 또는 뭐 실제로 꼭 갭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분양을 받아놓고 지금 당장 못 들어가면 세를 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됐던,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현지 공인중개사가, 그 현장에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구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근데 이 빌라를 건축주가 2억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 대행사한테 2억에 분양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양 대행사가 그런데 세입자를 2억 3천에서 4천만 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가 대비해서 3천 4천이 높아요. 세입자는 이게 경매로 날아가든 어떤 형태로 날아가도 이 3천 4천만 원에 대한 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를 넘어버리면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의 매물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건축주가 새 모녀에게 명의를,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것처럼 이 건축주가 전체가 새 모녀가 이 명의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양을 한 것처럼 명의자를 사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 새 모녀가 처음에는 500채를 보증금을 떼먹은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바지 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양심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3천만 원, 4천만 원이다. 3천만 원만 잡아도 500채면요. 150억인가요? 150억을 떼어먹고 도망을 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큰 사건들, 조 단위 사건들, 수천억 사건들도 그냥 뭐 지금 수사도 흐지부지 지금 뭐 됐지만은, 그중에 뭐 한두 명이랑 실무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해먹을 때, 야, 우리 한 2년 살다 나오자. 사회에서 맨날 술, 담배에 몸이 찌들었는데 좀 건강해져서 나오자.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그렇게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참 이 문제도 저는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은 2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전 재산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는 이 국회의원들도요, 제발 왜 이런 법을 못 고칩니까? 일부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본인들도 해먹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죠. 이런 거는요, 법을 빨리 개정을 시켜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아주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사기를 치고서
예,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사기친 사람이 요즘에 더 큰 소리 치죠. 자, 그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전월세 주변 시세를 파악을 안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주변 시세 파악을 못 한 겁니다. 못 한 거는 뭐냐면 빌라는 정확하게 주변의 전월세 시세가 찾기 힘들어요. 시세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명하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노출이 돼야 된다.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매수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매도자한테 전월세 계약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첨단 IT,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거기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IT 선진국이 이렇게 이 중요한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세를, 이런 어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남의 시세를 함부로 알아본 것도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왜? 오늘 소개팅을 나갔는데 차로 집을 바래다 주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사는 집을 알아요. 그 중에서 딱 서류를 떼봤더니 그 명의자가 나옵니다. 월세 얼마에 들어간 거. 모든 게 파악이 되는 거죠. 모든 게 파악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요즘에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 한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데려다 주는 그런 시대로 제가 볼 때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여자들이 굉장히 에티켓 좋은 척 해가지고 일부러 바래다 준다고 해요. 아니면 남자친구분 집 근처에서 항상 만나자고 그러고 어디로 들어가나, 메트로 들어가나. 어찌됐든 이 전월세 주변 시세를 이 어떤 관계자들, 살고 있는 분이나 사려고 하는 분 관계자만 확인하게끔 모든 분이 다 볼 수 열람하게끔 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확인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시세를 어떤 식으로든 이 포털 사이트, 통계 사이트 부족합니다만 참고 자료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대장 TV에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꼭 뭐 장대장 TV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신뢰하는 분들한테 그런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참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전 재산 2억 3천 4천만, 이분들은 전세 들어오신 분들 전 재산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사고 또는 전월세 들어갈 때는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이게 높은지. 보통 보면 신축 분양은 이 지금 전월세와 동시에 등기를 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특약사항이 뭐냐? 이 분양가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먼저 하고요. 확인을 시켜줬는데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이 지금 분양가가 이 전세가 대비해서 몇 프로일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하겠다. 근데 이게 이 특약사항은 조급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정말 집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대에 또 뭐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그렇다 보면은 분양가나 전세가나 같은지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또 사고 없이 또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확률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자, 오늘 빌라 500채 보증금 떼먹은 새 모녀 사건의 진실, 전말. 진실은 사기꾼, 건축업자가 시나리오 만든 감독이었다, 작가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런 사건, 사고, 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